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8월 달에 있었던 그 잼버리 사태가 아직도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누구 하나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이 그 숱한 많은 세금이 퍼부어졌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각자지 이상한 욕망,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공항을 만들겠다, 여성가족부는 부서가 없어지는데 이런 거 신경 쓰면 뭐 하겠냐, 기타 등등의 이상한 욕망들만 춤을 추다가 폭망을 했고, 그 폭망 사태를 부랴부랴 한류 스타 K-팝 공연으로 무마시켜서 그냥 악화된 여론을 조금 달래는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도 알게 됐는데 2015년에 이제 야마구치에서 이제 잼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처럼 이제 간척지에다가 여러 이제 야영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무더위와 통역, 그러니까 이제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인력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야마구치현 부지사도 2015년에 잼버리 대회를 개최했던 것도 한국과 같은 간척지로 소음이 굉장히 많아서 대회장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 무더위 대책으로는 간척지 특성상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2012년 전국 식목 행사를 개최해서 참가자들이 한 그루씩 나무를 심게 했다. 큰 흰색 처막을 설치해서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야마구치 그 잼버리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내지는 관계자들은 야마구치현 내에 상점을 간다든지 다른 관광지에 가는 프로그램을 개최했었는데 언어자원봉사도 부족해서 더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마구치현 같은 경우는 전 사망한 고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이고 아주 외딴 지방이죠. 그러니까 일본 전체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가깝지만 이제 동경에서는 제일 먼 곳 중에 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간척지 등을 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무언가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잼버리회를 개최했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제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한 것이고, 이를 잘 수습했다고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무리였던 점은 사실 새만금과 동일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같이 나름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새만금과 같은 환경에 야마구치 잼버리를 개최하고 제대로 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짓거리를 우리나라가 똑같이 했던 것이죠. 즉 야마구치에서도 간척지에서도 그 어느 정도 했으니까 새만금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게 될 것이다, 잘 준비만 하면, 라는 이제 이상한 논리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이제 2021년 동경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정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 또 동경 올림픽과 관련해서 갖가지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지금 일본이 계속적으로 좀 진통을 앓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2025년에 지금 오사카 엑스포가 지금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 부산에서 이제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것인데요. 연합뉴스 10월 21일자 보도에 보면 이제 오사카 엑스포 예상 건설비 또 증가, 당초에 1.9배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2025년 오사카 간사이 만국 박람회, 오사카 엑스포를 주최하는 일본 국제 박람회 협회가 박람회장 예상 건설 비용을 최대 2,35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1,215억 원으로 올렸다고 21일 이제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건설비 증액에 불가피했다는 것인데요. 애초 이제 오사카 그 엑스포 개최 초기에는 1,250억 엔, 1.9배에 달하는 수준. 쉽게 말씀드려서 2배가 됐다는, 건설 예정비가 2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20년 12월 더위 재책을 반영한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이미 1,850억 엔으로 한 차례 증액된 이후에 두 번째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일본 국민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엑스포 개최 비용에 이제 일본 국비도 3분의 1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일본 국민들은 세금이 투입되는 엑스포 건설비 증가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71%가 건설비 증가에 납득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건설비 이외에도 다른 비용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예상 행사 운영비는
809억 엔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티켓 입장권 판매를 통해 조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의 일부인 행사 경비 비용을 따로 떼내서 200억 엔을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사카 엑스포 개최 예정지는 바다를 매립한 이제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옆에 있는 부지라고 하는데요. 엑스포 행사장에 지금 현재 입주를 확정 지은 곳은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곳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입장권은 두당 한 사람당 약 10만 원이 되겠다. 10만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설 자재, 지금 인플레 등으로 건설 자재가 가격가가 폭등한 상황. 또 일본이 또 워낙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죠. 노동 인구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대규모 이제 이런 건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폭등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가다가 바다를 매립해서 부지를 마련하려다 보니까 또 이러저러한 예상치 못한 문제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과연 지금 오사카 엑스포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저러한 점을 우리가 다 끌어들어오면 과연 2030년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고 정상적으로 큰 국민이나 국가에 큰 부담 없이 개최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제 2020년 동경올림픽,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그 다음에 2030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동경올림픽, 1970년에 이제 오사카 엑스포, 그 다음에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완벽하게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을 이제 만방에 알렸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이번에 21세기에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삿포로 동계올림픽 2030년 유치는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증가, 특히 동경올림픽 개최에 따른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뭐 삿포로를 포함한 홋카이도 그 도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이런 등등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25 전쟁부터 해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고도 성장의 이제 그 노선을 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절정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성장 시대에서는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마련하고 다시 이제 이것이 투자, 뭐 대외 이미지 개선 등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누가 뭐라 해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삼지 못한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는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일본이 뭐 여러 가지로 수치상 경제적인 어떤 호황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은 뭐 아베 정권부터 시작된 엔저 현상의 극치를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하등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는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제 행사 자체의 난맥상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의 심화로 동계올림픽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개최지 자체가 지금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중미 월드컵, 그래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뭐 멕시코와 미국과 캐나다야 여러 가지 뭐 경기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잘 선정하면 큰 이동거리, 무리한 이동 없이 뭐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뭐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이동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세 나라가 지금 하는 이 월드컵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또 남미를 엮어서 공동으로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피파의 뭐 돈에 환장한 피파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정말 월드컵을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월드컵이라는 것이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특히 이제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을 두고서 이제 뭐 돈으로 처바르고 뭘 해서 뭐 대한민국이 이제 16강에 진출을 하고 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돈이 좀 많이 썩는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무리하고 낭비적으로 대회를 개최해서 겉으로만 근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성공한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이 현재 지금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를 두고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 저성장을 이제 국제 행사 유치 등으로 타개해보자. 근데 성과가 지금 나고 있느냐? 그건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뭐 일본의 경제가 좋다, 호황이다, 뭐 성장률이 대한민국을 앞질렀다,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일본 서민들은 높아진 집세와 인플레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도 크게 풍족하지 못했던 일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플레로 인해서 더 가난해진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깽판을 치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뭐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의 고위 관계자나 이런 정치인들 이를 빤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해야 뭐 지방에 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뭐 지방 입장에서는 뭐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정말로 일본보다도 더욱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지자체가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만약에 제대로 이거를 운영하지 못했을 때 뭐 잼버리 사태를 전라북도의 무능력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볼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엑스포니 올림픽이니 이를 유치해서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앞서 비판도 했지만 한류 예산 그런 예산으로 한류 공원장이나 더 만들어서 한류 스타들 공원으로 세계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2012년 원던 올림픽이 나름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영국이야 뭐 적당하게 경기장 짓고 뭐 문화적 어떤 역량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이 그 정도는 아닌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라는 것이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엑스포를 개최해서 무언가 더 이미지 제고라던가 어떤 사업적인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하지 않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추열 경쟁하지 말고 정말 비용과 수익을 잘 산출해서 헛된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살아나는지 우리의 미래 혁명 21